안녕하세요. 365 바라경매입니다. 자, 요거 강서구 화곡동에 화곡 푸르지오 61평형 아주 큰 평수가 지금 경매 나가서 진행 중인 건인데요. 61평입니다. 아주 큰 평수죠. 요거 작년 9월 5일 날 개시 결정이니까 9월 15일 날 감정평가 등금액이 13억 7천이었습니다. 요게 지금 한번 유찰되고 10월 17일 날 10억 9,600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큰 평수니까 대형 평수를 필요하신 분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요건데 등기 권리증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찌 보면 참 양심적인 분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양심적이다. 뭐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네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방이 5개네, 그죠? 61평이니까. 욕실이 3개는 되겠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욕실 2개밖에 없나? 현관에서 전실 들어와서 현관. 욕실은 2개네요. 방은 5개, 앞뒤 맞바람 구조에 주방,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앞뒤 맞바람 구조의 3층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자, 방 5개 구조. 대형 평수를 필요하신 분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치를 한번 보이시다.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푸르지오. 화곡 푸르지오. 아이고, 아직도 많네요. 이 오장산역 옆에 강서 힐스테이트 예전에도 경매 나와서 그때는 대학령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오랫동안 유찰되던 물건이 있었는데 신건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좀 더 진행되는 거 보고 해야 되겠고요. 화곡 푸르지오, 요 우장산역, 5호선 우장산역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동이 118동입니다. 여기 동입니다. 118동 303호, 여기 3호 라인입니다. 3층 3호 라인. 이런 큰 평수가 많죠. 그죠? 거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118동 303호 물건입니다.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화곡동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은 뭐 도보로 뭐 한 5분 10분이면 충분히 도보 이용은 가능하고요. 수명산자락 바로 옆에 부터 있고 바로 옆에가 김포공항입니다. 공항이라서 비행기 많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비행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겠네요. 자, 사용성 2002년도 지금 벌써 2년 3년 차 가고 있다, 그죠? 좀 적당히 오래됐어요. 대지 지분율은 26평이니까 예, 지분율은 적당히 괜찮네요. 소유주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 점유하고 계시고 2020년도에 11억 4천에 이거를 매입을 하셨어요. 2020년도에 11억 4천. 그다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죠, 그죠? 큰 대형 평수 그다지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가격 자체가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농협에서 채권 초과액 10억 5천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고 해요.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청구권이 10억 2천입니다. 10억 2천 했고, 이거 보면 가압류가 들어가 있죠. 주택보증공사 있어요. 12억 2천 하는 거는 가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이분께서 다른 집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는 않아가지고 주택보증공사에 있어서 가압류 치는 거거든요. 이런 다른 자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현재 화곡 푸르지오가 A라는 물건이고요. B라는 물건 이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주택보증공사에서 대납을 해주고요.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택보증공사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압류를 친 겁니다. 가압류를 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그다지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얼마의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이거 평생 따라갑니다. 이 가압류가 끊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 또 보증공사에서 계속 재산 추적기가 찾아가지고 예, 가져갑니다. 어차피 두 가지의 가압류권이니까 연천축협하고 보증공사하고 이 2개는 그겁니다. 안분으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아직 채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분께서 아이고 회복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큰 가압류권이 12억짜리가 가압류권에 하나 딸려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거 뭐 매각도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다 납부를 하기 전까지는 변제를 하기 전에는 계속 가압류가 따라올 거니까 이제 이분은 앞으로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은 자기 명의로는 도저히 취득할 수가 없네. 이건 아주 그냥 해피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주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후순위 임차인들 주택보전공사에 보증서 가지고 대출 그 전세 대출 나갔던 것들이 다 미납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채권을 묶어가지고 압류를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소유주분 살고 계신데 이 물건은 소유주분께서도 쉽게 그냥 명도가 뭐 원만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냐 쉽게 임차인들 돈 받아 나가면 명도가 수월하지만요 지금처럼 이렇지 않는 임차인이면 소유주면 명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이사비라든지 아니면 정말 강제 집행을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세금 체납은 없네요. 세금 체납은 없고요. 세대수 2176세대의 주차대수는 약 가구당 2대까지도 가능하도록 대형 평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액권은 잘 뽑아놨네요. 용적률은 212%입니다. 뭐 향후에 용적률 자체는 낮으니까 나중에 향후에 재건축도 가능은 하겠네요.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잘 되려 그러면 주변에 가격들이 비싼 아파트들이 막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줘야 되는데 주변에 다 빌라 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 자체는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공사비 충당은 될지 몰라도 일반 분양 물량을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적인 한계성에 분명히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대형 평수를 방이 5개니까 19만 원 대가족 계신 분들께서 아, 나는 그래도 뭐 굳이 화곡동 일대 강서구나 저기 뭐 영등포 일대 그리고 뭐 양천구 일대 이런 쪽에 내가 생활 본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평수를 필요로 하신 분께서는요 금매보다는 경매가 저렴하니까요 이런 물건을 접근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뭐 경공매 실무하는 저는 법무법인 혜성의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실무하는 사무장 입장에서 물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같이 그리고 명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요. 이런 뭐 경매 입찰, 공매 입찰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시간적인 부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뭐 명도 과정이 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 연락처를 연락 주셔가지고요. 수입 맡겨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최저가 11억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실거래가 중개 매물보다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되겠죠. 이 면적이 204제곱이거든요. 요거 낮은 가격 순으로 동일 매물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순으로 묶고 거래 방식은 매매만 보도록 할게요. 낮은 가격 순 2층이 14억 5천. 자, 14억 5천. 요 경매농건 3층 물건입니다. 7층 물건이 14억, 3층 물건이 14억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14억. 14억이 지금 최저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실거래가를 볼게요. 실거래가 대형 평수인데도 거래가 영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올해 8월달에 10층이 13억 5천, 7층이 13억, 그죠? 그리고 5층이 13억 7천. 내부 수리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021년도 최고가 갔을 때 14억 9천, 15억 갔다가 그 이후로 11억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최저 가격이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저가 11억이라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죠. 2020년도에 가격이 뭐 11억 중반이었으니까. 그죠? 2020년 이전 가격에 지금의 최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개 매물 지금 나와 있는 게 14억짜리지 않습니까? 저런 거 아무리 잘 깎아봤자 한 5천만 원 깎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13억 5천이 중개를 할 수 있는 가격인데 대신에 경매는 최저가 11억에서 여기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신 분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건매물 사는 것보다 몇 억은 더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을 받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니까 또한 대형 평수니까 응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개 매물보다는 약 한 2억 정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매 공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수요 내 집 마련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97 대책 이후에 투기 수요들, 그러니까 뭐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수도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경매 법정이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반면에, 근데 한강벨트 라인 쪽,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성동, 광진, 한강 쪽 일대, 그런 쪽의 아파트들, 마포, 용산, 그리고 과천, 분당, 판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정말 남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응찰자들은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내일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늘 일요일인데 낮에 오후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 다세대를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초보분이신데 너무 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위반 건축물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위반 건축물도 있고 대학내 임차인이 세 분이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좀 공격적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결정은 났고 허가결정 확정되기 전 과정인데 그 지금 불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능하겠냐 하기에, 사실 뭐 문서적으로 봐가지고는 불허가 허가결정 난 거를 허가결정 확정일 그 기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개된 정보 문서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너무 어렵다.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이 물건지가 또 지방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법원 관할 사건이었거든요. 현장도 또 멀리도 가야 되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내용 관계를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니 오늘 저녁에 고민을 좀 해보시고 연락을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학원 가서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경매 공매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제일 큰 재산이니까 마지막까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분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가서 내가 조사해서 입찰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모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힘들게 벌고 만드는 재산이니까 꼼꼼하게 잘 지키셔가지고 성공된 부동산 경매 공매가 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곡 부르주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